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가 뭔가요? 사업장 현황신고도 꼭 해야 하나요?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고 계신 분들, 이제는 5월이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업장 현황신고는 좀 생소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는 하라고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때가 됐으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대상인지, 언제까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고 있다면, 즉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즉 임대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매년 2월이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이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근거로 전년도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임대 수익금액의 0.2%의 미등록 가산세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 가산세 나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네요. 이번 시간은 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전세나 월세 주면서 임대소득이 있다면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익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의 개념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면세사업자입니다. 세입자에게 따로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입니다. 직전년도 연간 수익금액, 그리고 사업장 현황입니다. 여기서 수익금액은 전세나 월세 받는 임대 수익금액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업장 현황은 임대주택 현황이 되겠네요. 즉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고 있다면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직전년도 임대 수익금액과 임대주택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22년도 임대 수익금액에 대해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 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보고 불성실 가산세.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 하면 이렇게 가산세가 나올까요? 이건 이따가 보겠습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고 대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면서 세무서 사업자 등록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즉 전세나 월세 주면서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면서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또한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면서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소득자의 형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등록 임대사업자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까지 등록한 4년 단기 또는 8년, 10년 장기로 등록한 등록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 지자체까지 등록은 선택입니다. 원하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이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월세를 주고 있으면서 임대 수입이 발생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안고 있는 미등록 사업자입니다. 이분들은 언젠가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면서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면서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수입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서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사업장 현황신고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동시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보유주택 수가 기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따라서 보유주택 수도 개인별입니다. 그렇지만 부부에 한해서는 합산을 합니다.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한 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보유주택 수가 기준입니다. 본인 거주주택 포함해서 전체 보유주택 수가 기준입니다. 월세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은 물론이고 월세 보증금도 포함한 전체 보증금입니다. 먼저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가 부모님 집이나 아니면 다른 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본인 집을 임대 주고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전세든 월세든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월세 주고 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즉 12억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를 주고 있다면 이때는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외주택 월세 수입도 과세 대상입니다. 즉 1주택으로 전세를 주고 있다면 무조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면서 월세를 주고 있다면 이때는 과세 대상이면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다음 2주택자입니다.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2주택으로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한 채는 세를 주고 있는 아니면 두 채 다 세를 주고 있는 케이스. 2주택자가 월세를 주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면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전세를 주고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즉 2주택자는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면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입니다.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든 전세든 모두 과세 대상이면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형주택,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소형주택을 전세주고 있다면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가 되면서 주택수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이하라면 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보증금 3억이 공제가 되면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입니다. 전체 보증금에서 3억을 빼줍니다. 즉 3억이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60%를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3억 공제 그리고 60%. 실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래 6억 사례의 경우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6억인 경우 연 수익 금액이 216만원이 나옵니다. 즉 보증금 6억은 월세 18만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좀 복잡하긴 한데 홈택스 모의 계산에서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소형주택 특례는 23년 소득분까지 한시적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연장이 돼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1주택은 기본적으로 월세든 전세든 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은 월세에 대해서 가세 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든 전세든 가세 대상입니다. 가세 대상이라면 동시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앞에서 기한 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나온다고 했는데 주택 임대사업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입니다. 홈택스가 아닌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국세신고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클릭하면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이런저런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영상 시작부에 설명드렸던 사업장 현황신고가 무엇인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익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려고 하는 가산세입니다. 먼저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건 의료법에 따른 수의업이나 약사업에 따른 약국이 해당이네요. 우리 주택 임대소득과는 상관이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 보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건 매입처별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이네요.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주택 임대 수입이 있다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안내문도 발송이 됩니다. 그렇지만 안 했다고 해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되면 5월 소득세 신고가 편해집니다. 그냥 클릭만 몇 번 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하게 되면 다음 연도 현황 신고 때도 편해집니다. 전년도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하기만 해도 됩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전월세를 놓을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엔 이외에도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굳이 회원가입 안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좀 전에 봤던 사업장 현황 신고 개요, 그리고 주요 서식과 작성 요령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클릭하면 신고 영상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PC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로 계산해보기 영상도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국세청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상단 카테고리 신고 납부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그리고 안 했다면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작성하기 전에 앞서 국세청 사이트에 있는 영상을 충분히 숙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년도 22년 임대소득에 대해 2월 10일까지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또한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